평균과 분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통계에서 평균 분산을 내는 거랑 그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을 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사실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또 서로 관계도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원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맞았는데 그래서 평균이 몇 점이야. 그때 얘기하는 평균은 통계의 평균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시험을 쳤는데 뭐 국어 100점을 맞고요, 영어 100점을 맞고요, 수학 10점을 맞았어요. 나눠 떨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얘는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점을 맞으면 평균이 70점이 되겠죠. 맞죠? 얘는 70점을 평균으로 가지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완전 대상이 달라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는 10이나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그 확률이 3분의 1, 3분의 2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애는 시험을 앞으로 칠 건데 확률 변수는 미래의 일에 대한 거거든요. 통계는 과거에 대한 거죠. 그게 벌써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시험을 앞으로 칠 건데 시험을 치면은 10점을 맞거나 100점을 맞아요. 그리고 10점 맞을 확률이 3분의 1, 100점 맞을 확률이 3분의 2예요. 뭐 그런 애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얘가 시험을 쳐가지고 앞으로 점수를 앞으로 뽑아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쳤는데 100점 나왔다. 100점 나왔다. 이제 10점 한 번 나올 때 됐는데 근데 또 100점 맞았네. 이제 10점 나올 때 됐는데 또 100점 맞았네. 이번에 10점 맞았네. 10점 맞았네. 또 10점이네. 아유, 뭐 3분의 1이 연속 3번 나오긴 힘든가? 100점이네. 10점이네. 이런 식으로요. 얘는 앞으로 점수를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10점 맞을 확률은 3분의 1, 100점 맞을 확률이 3분의 2면 얘가 엄청나게 많이 치면 10점을 맞은 것들의 비율이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얘가 시험을 10,000번을 치면, 30,000번을 치면, 시험 30,000번을 치면 그 중에 10,000번 정도는 10점. 물론 편차, 오차 자체도 커지겠지만, 20,000번 정도는 100점을 맞을 거란 거예요. 그러면 얘의 점수는 10 곱하기 10,000분의 30,000분의 만이라고 보세요. 30,000분의 만 더하기 100 곱하기 30,000분의 2만, 이 점수로 수렴하겠죠. 여기서 용어가, 그래서 기대값이란 용어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expectation이거든요. 기대값. 이 x는 요 점수 70점 정도가 기대된다고 해요. 앞으로 평균이 아니죠. 앞으로 얻을 점수가 70점 정도가 기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이라는 용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이렇게 점수를 뽑아내면 이 뽑아낸 점수의 평균이 이 기대값으로 수렴하겠죠. 이것도 큰 수의 법칙이라 불러요. 큰 수의 법칙 2인가, law of large number 2가 뭐랬더라. 하여간 그 대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수의 법칙도 있고 이런 큰 수의 법칙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통계의 평균과 확률 변수의 평균이 조금 다르고, 확률 변수에서 사실 평균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요. 분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경우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통계지만 확률 변수로 가져올게요. x란 놈이 있는데 얘는 4가 나오거나 6이 나와요. y란 놈이 있는데 확률 변수, 얘는 3이 나오거나 7이 나오고, 확률들은 전부 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x를 뽑아내면 4, 6, 4, 6, 4, 4, 6, 6, 6, 6,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3, 7, 3, 7, 7, 3, 7,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요. x의 평균, 기대값, 얘는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5가 나오고요. y의 기대값은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도 5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얻는 자료들하고 여기서 얻는 자료들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요.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x는 평균에서부터 1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4, 6이니까 1밖에 안 떨어져 있고, 좀 말하자면 몰려 있죠. 근데 y는 3, 7, 3, 7 왔다 갔다 하거든요.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죠. 편차가 심하다 이런 용어 쓸 때 그때 편차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다가 처음에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를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처음엔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4에서 평균 뺀 거에 그 가중치, 6에서 평균 뺀 것의 가중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그 0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0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이게 뭐 가평균 같은 거 한 게 되니까 0 나올 수밖에 없어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0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0 안 나오게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일단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하면 다 양수되니까 0이 아니게 되잖아요. 왜 제곱하냐? 제곱 안 할 수 없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요. 평균과의 차이를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중치를 줘서 이걸 계산해 보면 0이 나오니까 각각을 제곱한 거죠. 이렇게. 갑자기 제곱이 왜 들어옵니까? 절대값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거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가 나온다를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얘네들이 지금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얘네들보다. 제곱해도 큰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가 크면 더 커지니까 요 제곱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1 나오고요. 요거 계산하면 4니까 4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이 값보다 당연히 크게 나오겠죠. 왜냐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걸 제곱하면은 더 큰 숫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는 제곱 한번 했으니까 여기서 제곱 한번 했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루트 한번 씌워주자고요. 그럼 마치 이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더 대표하는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곱을 그 앞에서 했다가 뒤에서 루트 씌워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건 알아요. 제가 학생 때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지 이걸 왜 제곱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값 씌우는 거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나중에 이제 요 공부를 계속하면요. 뭐 수리 통계학이란 과목이 있는데 저도 대학 때 그걸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뭐 추정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복잡하게 내용이 들어오는데 절대값이란 게 왜 미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산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곱은 좀 계산이 편하거든요. 절대값에 비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절대값을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뭐 제가 했으니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무리가 있지만 저도 학생 때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야 절대값 씌우면 되는데 왜 제곱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나중에 루트 씌울 거면 왜 제곱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루트 씌우는 거에 대한 의미는 요 숫자들 있죠 여기 100, 200, 300 가지고 평균 뭐 그냥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줘서요. 통계로 설명해도 되지만 확률을 이렇게 줘가지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분산 구하면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평균이 200이니까 빼고 제곱하면 만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단위가 완전 다른 게 나오고 루트 한번 씌우면은 뭐 한 60은 아니고 한 그쯤 나와요. 그쯤 나와가지고 훨씬 그래도 떨어져 있는 정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단위를 맞춰주자는 의미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제곱 한번 했으니까 루트 한번 씌워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란 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대표하는 숫자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쪽에 몰려 있다.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대표하는 숫자. 이렇게 의미를 인정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